네, 안녕하세요. 지금 베이징에서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BRF, 그러니까 1대1로 포럼이 열립니다. 어저께 포럼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우크라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받은 아타킴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거의 뭐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짐작하기에 오늘 포럼이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말 정도에 이스라엘의 진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이 참 엄청난 어떤 글로벌 질서라 그럴까 이런 거에 다이내믹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타큼스 이거 최초 사용입니다. 10월 17일 밤입니다. 현지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징 기준으로 하면 새벽쯤 되겠죠. 자포리지아 해변 베르단스크 및 동부 루한스크 공군기지 두 군데를 겨냥을 했고요. 활주로와 헬리콥터 9대, 폭탄 보관창, 방공미사일 발사대 등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황 지도인데요. 네, 여기가 아조프해죠. 그리고 여기 파란 데 떨어져 있는 거, 요게 베르단스크입니다. 그리고 루한스크에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쯤 됩니다. 네, 루한스크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선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공급된 게 원래 이제 아타kam스가 제일 멀리 가는 거는 300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5km를 가는 블락 1 모델이 공급됐고요. 사실 좀 말씀드리면은 좀 오래된 포탄들입니다. 그 포탄이 떨어진 잔해에서 러시아군이 그 잔해를 촬영해서 그 시리얼 번호가 나오는데 95년, 96년, 97년에 제조된 포탄들입니다. 3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해가는 거죠. 뭐 미국으로서는 우크라도 좋고, 미국으로서는 뭐 사실은 아타kam스 수명 다 된 것을 다시 해체해서 그 고물로 처리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또 돈 듭니다. 돈도 아끼고 좋네요. 이 블락1 모델은요, 그 안에 M74라고 불리는 뭐 한 요 정도 크기일 거예요. 주먹만한 크기에 그 집속 자탄이 무려 950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165km를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다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요. 제가 지금 이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위치. 여기서 케르치다리, 여기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를 때린다든지 혹은 크리미아 신부를 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65km 가지고는. 그러나 이 육지회랑, 다시 말하자면 돈바스에서 크리미아까지 가는 이 육지회랑은 어디든지 다 절단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뭐를 뜻하냐? 자포리지아를 이제 방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미아 대교를 계속 거기도 이제 배 같은 거 못 다니게 할 거고, 또 크리미아 대교에서 육지로 나오는 그 공급로도 계속 될 거라고요. 그럼 자포리지아에 있는 러시아군은 보급을 못 받게 돼요. 이 자포리지아, 지금 제가 이거 두르는데요. 러시아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겁니다. 아마 올겨울 안에 절단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냐? 지금 푸틴이 BRF, 그러니까 1대1로 포럼 참석한다고 지금 베이징에 가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 끝났어. 이제 너 빨리 철수해라.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rrives in China for the third Belt and Road Forum. This evening, an initial meeting with Chinese counterpart Xi Jinping before tomorrow's talks to deepen what both sides regard as a no-limits partnership. Well, staying in China, it is hosting its third Belt and Road Forum to showcase the country's growing influence. Leaders from more than 130 countries are in Beijing for the two-day summit as the infrastructure plan marks its 10th
anniversar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arrived in China to bolster bilateral relations at a summit overshadowed by the Israel-Hamas war. The Kremlin says Mr. Putin will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 Jinping tomorrow on the sidelines of that forum. Now, this is the Russian leader's first trip to a major global power since his country's invasion of Ukraine threw Moscow into international isolation. China has refused to condemn the Ukraine war in an effort to position itself as a neutral party while offering Russia diplomatic and financial support. 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중국이 이제 러시아랑 쎄쎄쎄하고 이제 이란 편 들고 이제 이스라엘 비난했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중국이 좀 이제 뭐 갈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럼 이제 완전히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예.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뭐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뭐 쉽게 줄여서 네오 글로벌리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참 그 무시무시한 레시피입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지금 바이든 바로 조금 전에 이제 벤구리온 공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바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아이젠하워호하고 포드호 항모전단 2개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동지중해. 그리고 우크라한테는 아타큼스를 줘가지고 러시아를 작살내게 했잖아요. 그 수를 두어가는 게 굉장히 대담무쌍하고 살벌합니다. 지금 미국이 두고 있는 그런 방식이. 그런데 미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또. 지금 미군 자체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쭉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함부로 못 움직인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전략이 뭐냐. 결국 서방의 가치 지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가겠다, 뭐 이런 거죠. 한국은 참고로 군사지정학에선 서방으로 분류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서방으로 분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도 서방으로 분류되죠. 그러니까 서방이란 이름이 The West란 이름이 과거에 미국과 서유럽을 북미와 서유럽을 가리키던 그러한 단어에서 좀 더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로 단어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뭐 백모가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공정시장, 세계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동맹관계를 강화해가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옛날처럼 이제 미군이 바로 현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무기와 ISR을 지원하죠. 예, 그러니까 그 감시 정찰 정보를 지원하죠. 이때 이제 최대치는 무력 시위하고 원격 화력 지원이죠. 그러니까 항모전단들이 대놓고서 원격에서 화력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식을 URL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재밌는 이름이죠. URL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링크 어떻게 되냐? 그 링크 좀 줘봐. 그때 그 링크의 정식 명칭이 URL이죠. Unique Resource Location,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상에 그 문서가 있는 문서의 유니크한 주소, 그걸 가르치는 건데, 이게 서방 가치에 바탕한 지금 이 방식을 URL이라 그런 게 뭐냐면 미국과 영내와 현지의 복합체예요. 우크라 URL은 이제 영내가 유럽이 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이 이건 유럽에 대한 도발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현지는 우크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크라 전쟁의 URL은 미국, 유럽, 우크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이제 무기 지원하고 ISR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경제 제재 때리고, 그 다음에 유럽이 돈 지원하고 또 무기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결사적으로 싸우고, 이렇게 삼박자가 URL이 삼박자가 짝짝짝짝 하고 맞는 거죠.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게 새로운 구도거든요. 이 등장 배경은 저는 두 개, 사실은 하나 석유라고 봅니다. 등장 배경이. 뭐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셰일 혁명이죠. 2015년에 완성됐다고 보죠. 예, 어떤 기술적인 장벽을 완전히 넘어선 게. 예. 그래서 이게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석유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수입 석유로부터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당당해지는 거죠. 미국이 대개 1960년경부터 특히 70년 이때부터 이제 석유 포로가 되거든요. 페트로 허스티지가 됩니다. 미국의 수입 석유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1950년대부터 나타나서 1970년쯤 되면 이제 수입 석유를 하나님같이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죽어. 그러니까 페트로 허스티지 상태가 되는 거죠. 미국 전체가. 그러면 자,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편 좀 드니까 바로 뭐 아랍도 좀 반발하는 것 같고, 뭐 유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시위 벌이고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 석유의 포로인 상태에서는 이게 훨씬 더 참 난처한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은 전부 아랍 오펙 국가들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계산 통박 다르고, 독일 계산 통박 다르고, 일본 통박 다르고, 다 제각각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꼼지락달싹을 못해요. 이 석유 포로 상태에선.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셰일 혁명이 완성이 되면서 수입 석유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하니까 당당해지고 냉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무렵부터 러시아 같으면 2014년에 우크라이나 1차 침공이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조지아 침공했었고, 그 무렵부터 이제 중국 러시아의 패악질이 굉장히 이제 노골적이고 거칠어졌죠. 2013년이 이제 시진핑 1기가 정식으로 시작된 해죠. 근데 뭐 시진핑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두 개의 이유, 하나는 미국이 당당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앞장서서 패악질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특히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이 레시피가 무시무시합니다. 예. 동아시아에서도 똑같이 URL이 작동을 하죠. 미국과 영내와 현지. 예, 미국이 있고 동맹은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베트남이고, 확장 동맹은 캐나다, 유럽, 그리고 유엔사의 전력 제공 약속한 유엔사 참여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 됐건 필리핀이 됐건 한국이 됐건 타이완이 됐건 현지 당사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한일,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이 5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대만은 물론 동맹 조약은 없지만 동맹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1979년 카터가 불법으로 동맹 조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불법이라고 한 얘기는 동맹을 맺을 때 의회의 비준이 필요했었다면 동맹을 파기할 때도 의회 비준이 있어야겠죠. 근데 지미 카터가 의회 비준 없이 혼자서 대통령 직권으로 파기해 버렸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만과는 동맹 관계는 없지만 대만을 미국이 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서태평양 이 동맹의 핵심 축이 한미동맹이에요. 뿌리도 제일 깊고 전략적으로 제일 깊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미동맹이라는 핵심 축이 이제 한 단계 이제 확장된 게 한미일 3국 반중 체제죠.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너스레를 떨었냐? 네. 이스라엘 URL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항모전단 2개 보내놨잖아요. 그 항모전단 의미가 뭐겠어요? 포드호와 아이젠하워의 의미가 뭐겠어요? 야, 그거 확전 막아줄 테니까 이스라엘 너의 신념대로 밀어붙여. 이 소리예요.
확전 막아줄게. 그러니까 헤즈볼라와 이란이 불장난하는 거 막아줄게. 하더라도 뭐 심각한 불장난 안 나게 막아줄 테니까 너 10년대로 그 가자 밀어붙여. 그 메시지라고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둘러싼 영내는 어떤 상태냐. 영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을 이 중동의 영내로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 이스라엘 및 중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이 지금 당장은 중동 안보를 책임지지만 중동의 석유가스 안보가 흔들리면 직접적인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데는 유럽이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그 중동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화돼 있어요. 그전과 좀 달라요. 점점 더 적극화될 겁니다. 특히 우크라 겪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마스가 저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테러를 저질러 놔서 더 일체단결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영내가 단결해서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현지 현지 국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URL 현상이 똑같아요. 근데 아랍이 제가 지금 깝깝한 게 어떤 사람들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지금 의가 갈려서 평화협정이 앞으로 맺어지게 될 거고,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아랍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 야근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부터 꼽는 나라, 이 나라들은 하마스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온건파 파타,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그 다음에 요르단. 여기는 하마스와 이란이 폭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동 아랍, 에집트까지.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하마스가 망하기를 기다려요. 지금 상태가. 물론 자기 국민들의 정서가 있고 이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도 좀 비판하는 척하지만 이스라엘을 꼭 집어서 비판하지는 않고 우린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과 번영을 지지한다는데 그 독립과 번영이라고 할 때 그거는 파타가 돼요.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독립과 번영은 파타예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없애자는 거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러지 자기들이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자, 시아가 60%고 지금 이라크는 시아가 60%예요. 그리고 그 시아 60%에서 그 순위는 4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또 절반은 쿠르드야. 그러니까 비쿠르드 아랍계 순위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쿠르드는 따로 노니까.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전체가 좀 이란의 그 위성국가처럼 돼 있다고요, 약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라크 정부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입도 못 꺼내고 있잖아요. 그냥 슬슬 이렇게 그 성직자들이 나서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벌이고 이 정도지 정부 차원에서 격렬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 지지하는 움직임 없어요. 그 이라크조차도. 이것 지금 이라크 움직임 딱 보면요. 얘들 결국 못 움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란의 지금 위성국가입니다. 이라크는. 시아가 전 인구의 60%고요. 순위가 40%인데 그 40% 중에 절반은 또 쿠르드야 따로 노는. 그럼 이게 시아로 가는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머릿수로 따지면. 그리고 실제로 이란과 굉장히 가까워져 있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하마스를 적극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적극 비판하는 얘기를 입도 뻥끗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헤즈볼라 이란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란에 지금 테헤란서부터는 한 1000몇백 킬로 되고요. 그 이스라엘 북동부 골란고원 위에 그 시리아의
남서부죠. 시리아 남서부 코너까지. 그 중간에 거쳐야 될 나라가 지금 몇 개야. 이라크를 거치든지 시리아를 거치든지 해야지. 그러면 한 1500km 돼요. 그걸 어떻게 저걸 하려고, 저기 병참을 하려고, 뭐 총만 들고 뭐 물통만 차고 와서 싸우나? 현대전쟁은 병참전쟁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거기다 미국 항모가 2대가 버티고 있잖아요. 게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각오와 전략이 굉장히 살벌하죠. 이제 각오는 뭐냐면 우리 집 앞마당에 IS보다 더 흉악한 세력을 키울 수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진공해서 소탕하고 평정한 다음 행정기구 만들고 철수한다. 진소평행철. 그 과정에서 하마스의 무력과 하마스의 정치 지배력을 박살낸다. 하마스가 학교도 운영해, 하마스가 그 주민 행정 서비스, 행정 조직도 운영해, 하마스가 하마스가 다 운영해요. 가자는. 그거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마스 근처에서 부역질 하면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 밥그릇 다 뺏어버리고, 거기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다른 정파, 온건 정파, 뭐 파타가 그래도 가자 안에 한 20-30% 돼요. 그런 쪽으로 다 심겠다. 지금 왜 와디강, 지금 지도의 그 중간에 여기 그 북부와 남부를 구별하는 이게 와디강인데 하천이에요. 이 와디강을 기준으로 해서 왜 다 남으로 가라라고 했을까요? 이 가자시티와 이 근처에 있는 그 난민 수용소가, 그러니까 가자가 이제 저쪽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 난민 수용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마스의 근거지가 여기에요. 북가자예요. 그러니까 북가자를 밀어버리고 남가자로 집어넣으면 일단 그 뭐 힘 못 쓰겠지 이거지. 그러니까 다 가라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전쟁 벌려서 여기 깨끗이 치워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건너와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말하자면 정치 지배력까지, 다시 말하자면 학교 운영권이라든지 뭐 병원 운영권, 아무튼 모든 거예요. 뭐 동사무소 운영권, 동사무소 같은 게 존재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모든 그 관공서 비슷한 거, 이런 것까지 다 밥그릇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마스 부역자들로부터. 지금 그겁니다. 작전이. 군사적 평정까지는 뭐 길어야 2-3주입니다. 저거 무슨 뭐 500km 나 참 깝깝해 갖고요. 500km 저기 뭐야 터널이 있다고. 아니 터널 그거 30m짜리 깊이 30m 그 터널도 아니죠. 얼마나 우리 언론이나 이런 게 좀 무식하냐면, 그래도 이건 뭐 MTN의 그 W 디펜스가 비교적 정확한 데인데도 이 가자만 다루면 무식해져. 갑자기 거기서 미국이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서 제이담을 씁니다 이러는데요. 터널 파괴할 때 제이담 안 씁니다. 지금 미국의 GBU-27 페이브웨이 폭탄이 벙커버스터인데, 그게 저기 뭐야 저기 지금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고가. 이게 벙커버스터죠. 그런데 이런 벙커버스터 종류는요, 제이담을 붙여서 쓰질 않아요. 제이담은 폭탄 이름이 아니라 폭탄에 붙이는 키트죠. 활강 키트. 그게 제이담이죠. 우리 똑같죠. 우리 KGB라 그러면 폭탄의 이름이 아니라 그 폭탄에 붙이는 활강 키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제이담을 붙인 폭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이담은 공산오차가 커요. 한 2-3m 이렇게 나와요, 공산오차가. 그런데 그 터널을 깨려면 공산오차가 작아야 돼요. 정밀하게 떨어져야 돼. 그래서 레이저 유도를 써요. 제이담 같이 이런 활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투기가 레이저 딱 찍어놓고 폭탄 떨어지면 폭탄이 그 레이저 찍힌 대로 날아 들어가는 방식이죠. 네. 그걸 벙커버스터 쓰는데 그거를 제이담을 쓴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도 상당히 공신력 있고 상당히 그 전문성에서, 이때까지 제가 W 디펜스가 뭐 크게 오류 범하는 거 본 적 없는데 그런 오류들을 막 그냥 범하고 막 소설을 써버리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평전까지는 이거 일주일, 2주일이면 됩니다. 평전까지는. 그러니까 소탕까지는. 그런데 행정기구를 형성하고 철수하는 데까지는 추가로 2, 3개월, 3, 4개월이 들어요. 이거가 제대로 될 거냐가 문제야. 이게. 평전까지는 길어야 1개월 정도입니다. 행정기구 형성해서 철수를 지금 작전을 어떻게 잡으려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냐면 여기를 막을 거예요. 지금 이 라파에서 제가 전번에 로이타의 컷소문하고 전번 시간에 라파가 잠시 5시간 열립니다인데 그날 저녁에 밝혀졌어요. 그거 자가 발전이에요. 하마스 쪽에서 공작해가지고 라파 안 열렸어요. 그리고 라파로 오는 길을 폭격을 해갖고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길을 끊어버렸다고. 이 노란띠를 제가 이 노란띠 왜 그려놨냐. 이스라엘 요번에 여기에 라파 검문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은 이집트고 이쪽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와의 접경을 막아버릴 거예요, 요번에 아마. 폭 한 3km, 4km, 우리 DMZ처럼. 그래서 철조망 쫙 치고 이스라엘이 직접 관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 놓고서 지금까지는 이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막 연료라든지 이런 거에 무기도 막 섞여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면 그 연료 누가 나눠주는데? 하마스가 나눠줘요. 유엔에서 저게 들어가잖아. 어마무시한 EU에서 어마무시한 구호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행정조직 비슷한 걸 장악하고 있는 데가 하마스라 그거를 다 하마스가 해 먹어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놓고 이스라엘이 직접 그러니까 중간 다리를 쓸 거라고요. 그러면 로컬 파트너를 누굴 세울 거냐가 이스라엘이 선택할 거 아니야. 그 물건 없으면 가자 사람 굶어 죽어요. 연료 없으면 차도 못 돌려요. 그래서 로컬 파트너들을 하마스와 적대적 입장인 데들을 막 발굴해서 키울 거라고요. 저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보선을 유지해 왔을 거다. 그리고 파타 인맥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 행정기구 형성, 이거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장기 군정 안 하고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연료 끊고 전기 끊고 식량 끊고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일련의 조치가 뭐냐면 이제 굶어 죽을 지경 될 거거든. 이제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이제 식량 나눠준다고. 이제 식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자치 능력이 없고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급진화돼 있고 좀 비틀려 있으니까 이런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줄을 세우려는 거지. 군기를 잡고. 아마 그런 정책을 펼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집트 쪽 국경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정은 아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여기 시큐리티 코리도를 둘 거라고요. 에집트 쪽 국경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이게 무슨 고생한다. 이스라엘이 힘들 거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베트남 공산 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과의 접경,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통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자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노란띠 있고 여기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바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전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식량,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는 석유 아니면 못 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 거기 발전소도 다 요번에 부셨으니까 이제는 전기도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갈 거라고요. 전부. 그러면 배전반 이거 관리자. 옛날엔 하마스 따까리들이 관리했는데 그거 다 목 잘라버리고 부역자가 아닌 사람들로 관리자 채우고 전부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자,